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 방송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그러더니 그냥 계속 날씨만 흐리고 비가 안 오네요. 지수 얘기를 먼저 좀 잠깐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카톡방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제 일봉의 흐름이 좀 잘 안 보이실 때는 분봉으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755선 정도를 계속 지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요 755가 오늘 그린 게 아닙니다. 어제 그렸죠. 어제 그려놓은 선이 오늘도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755선이 깨지게 되면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 그리고 분봉상 한 30분봉 이렇게 놓고 보면 박스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고점에 다 이르러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니까, 현재 지금 수익 중이시라면 수익 중인 거는 익절을 하시고, 손실 중인 거라면 그래도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이제 밑에서부터는 한 마이너스 20%, 30% 갔다가 다시 이제 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이제 요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내가 뭐 한 1000만원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한 300만원이라도 좀 줄이시는 게 어떻겠느냐. 권장 드린 겁니다. 765선, 좀 요 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돌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단기 또 상승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섣부르다. 확인을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제 살짝 요렇게 밀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지수의 등락 폭이 이게 대략 한 5% 정도 돼요. 근데 지수의 폭이랑 지수가 몇 퍼센트 오를 때 내 종목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 그거를 대충 이제 보시면 3에서 5 정도 곱하시면 대충 맞아요. 5% 정도니까 한 15%에서 최대한 20%, 25% 정도까지 종목별로 내려갈 수가 있다. 이제 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조금 시총 작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한 마이너스 20%도 가능하다는 거고, 시총이 좀 큰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한 2천억대 3천억대를 가지고 있으면 한 마이너스 15%까지도 갈 수 있다. 그걸 좀 피해가자는 거죠. 딱 여기만 좀 피해가자는 겁니다. 박스권 거래를 하실 때 원래 그래요. 박스권에서는 저점에서 올라갈 때, 차kom이 바닥권이라는 표현들 좋아하시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건 좋은데, 고점에 이르러서는 요 구간에서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만큼 정도는. 여기가 이제 약간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죠. 내릴까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근처로 왔을 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팔고, 넘어갈 때 다시 하자. 770선 정도 오면은 그냥 하자.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이제 이거를 아까 30분봉으로 그린 거고요. 5분봉으로 바꿔서 변환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깨지는 흐름이 딱 까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요렇게 이제 내려갈까봐 그런 거거든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뭐 그러다가 또 폭등 가면은, 야 니가 엄마 내려간다고 해서 엄마 팔았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찾아오십시오. 소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지 뭐. 손해를 많이 봤어? 그럼 손해 본 거 인증해서 가지고 오세요. 제가 소주 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오르면, 아니 그래서 폭락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팔았는데 폭락했어. 그러면 사주실 거야? 그럼 우리 그렇게 할까? 나 때문에 손해를 봤으면 내가 소주 사주고, 나 때문에 손실을 피했으면 여러분이 소주 사주고. 근데 내가 소주를 못 먹잖아 지금. 간도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술을 못 먹습니다. 좀 약간 종합병원이에요 요새. 지금 목이 좀 부어 있어요. 왜 목이 붓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식도염 때문에 붓는 건지. 어쨌든 뭐 소주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안전하게 하자. 아까 이제 비율을 안전벨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벨트가 사고가 안 나면 안전벨트라는 존재 자체가 불편하죠. 이렇게 좀 압박도 생기고, 좀 이렇게 옷도 좀 이렇게 구겨지고, 태도 안 나고,
좀 숨 쉬는 것도 답답하고 좀 그렇잖아요. 날도 더운데. 하지만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잖아요. 안전벨트는 그런 거예요. 안전벨트를 맬 거야 말 거야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실비보험을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성격이야. 실비보험을 들고 치과보험도 들고 그리고 또 연금보험도 좀 넣어놓고, 이제 사람마다 그런 걸 좀 신경 써가지고 포트폴리오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주식에서는 스탑로스를 안 건다든가, 요렇게 지수 고점, 단기 고점 찍고 있는데, 에이, 모르겠다. 또 다시 가겠지. 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설정하시면 돼요. 내가 조금 소액이야. 에이, 뭐, 그냥 한 300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야, 그냥 괜찮아, 그냥. 에이, 없어져도 돼. 그런 생각이라면, 그냥 내렸다가 다시 오르는 거, 그런 거 노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만약에 뭐 한 3억 정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럼 조금, 뭐 여기서 등락 한번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뭐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이제 연봉 생각 나게 되고, 그러니까 한번 놀러 갈 거, 해외여행 갈 거 이제 날라가고 이제 이러면 좀 약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익을 챙기고 가자. 돈을 벌 거는 벌고 가자는 말이 제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좀 거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항상 1,000만 원을 벌 때, 1,000만 원을 벌고 다음 달도 1,000만 원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1,000만 원을 벌었다면 다음 달은 900만 원만 잃어야겠다. 요 정도의 마인드만 가지고 있어도 꾸준하게 벌 수 있습니다. 왜? 100만 원씩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달 1,000만 원, 다음 달 1,000만 원 이렇게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이 더 안 나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현실적인 목표치만 잡아서 그만큼만 걸어가시면 돼요. 뭐 내가 월급을 한 2천만 원씩 벌어봐야겠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그 목표치잖아요.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소개팅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몸무게 20kg를 빼야겠다. 이거 뭐 그 할리우드 배우들 돈 입금되고 나서 막 미친 듯이 운동해가지고 살 빼고 약 먹고 이렇게 해도 20kg 어려울 텐데 2주 만에,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한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안에 1억을 좀 뻥튀기 만들어 봐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본인의 상태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본인의 위치,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일지를 안 뽑아보면 그걸 모르죠. 일지를 뽑아봤더니 내가 그동안 마이너스만 있어. 그렇다면 목표는 자동으로 플러스도 아니에요. 마이너스를 줄여야겠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마이너스 10%, 지난달에 마이너스 10% 했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플러스 10%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마이너스 10% 했으면 이번 달 목표치는 마이너스 5%입니다. 현실적으로 다가가세요. 그리고 지난달에 마이너스 5% 했다 그러면 이번 달의 목표는 플러스로 가야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목표치는 빵 프로라는 거예요. 저는 빵 퍼센트 이상을 목표로 잡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 계좌가 매달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목표치는 항상 잃지 않는 거래를 한다. 빵 퍼센트가 목표치라 이겁니다. 최근에 좀 봤었던 종목들 한번 잠깐 좀 볼까 싶은데요. 어제 얘기했었던 키스트? 키스트 잠깐 볼까요? 오늘 음봉 만들고 있는데 어제 선그리기를 13,300원 여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려가고 있으니까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내일 양봉 키면서 13,500원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면 돼요. 그대로인 상태에서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DPC는 뭐 가느라고 바빠 죽겠고, 근데 이거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어서 한번 눌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넷마블도 오늘 3%가 더 올랐어요. 저는 오늘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리면, 그러니까 일부 좀 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데, 맞아, 팔았고, 만약에 뭐, 그러니까 이것도 성향에 따라 좀 달라요. 뭐, 지금 파는 게 정답입니다. 다 갖다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틀리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좀 장중에 보고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뭐 이렇게 분봉 5분봉 열어가지고 이렇게 추세선 그려서 보든가, 아니면 나는 계속 보고 있는데 라고 하면 1분봉 띄워가지고 보면 오늘 것만 봐도 돼요. 그쵸? 어제 이제 6일 거 7일 거 요렇게 봐도 됩니다. 난 단타로 이것만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 회사 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장중에 계속 볼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아직 매수 타이밍도 안 왔습니다. 지금 주봉상 이제서 골든크로스 나왔어요. 주봉상 좀 이평선들 다 조정받고 눌리고 이렇게 할 때 그 뒤에 사도 늦지 않는다. 넷마블은 상장 이래로 그냥 계속 주봉상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일봉이 이제 좀 이평선, 장기 이평선들 타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아마도 여기를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달라질 걸로 예상이 돼요. 이평선들이 지금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뭐 오늘 뭐 순위 분석 올라간 것들 아무거나 찍어봐도 비슷한 차트가 나올 거예요. 메디톡스 얘는 아직 출발 안 했고, 블루스퍼랩 얘도 내리고 있고, 변곡점 나왔었던 자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SG 충방, 에코바이오도 여기 정도에서 출발했네요. 이전 차트 흐름을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완성된 차트로 공부를 하실 때 완성된 차트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간혹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거 이렇게 딱 펼쳐놓고 내일 어떻게 될 거야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걸로 상상을 해보고 있다면 이제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아 이렇게 가야겠다 예측을 해놓고 내일 또 펼쳐가지고 내 그림대로 갔어?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매일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모의 투자 방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차트 스쿨이라든가 아니면 차트 이제 완성된 차트를 펼쳐놓고서 공부를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먼저 답을 찾아. 자, 여기서 지금 전고점과 현고점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답을 찾아보자고요. 어디서 사면 제일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21,000원이었다가요. 4,200원이었다가요. 27,000원까지 갔어요. 자, 그럼 이 종목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았을까요? 그냥 정말 정답을 한번 찍어봅시다. 여기죠? 여기서 사면 제일 좋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께서 사면. 여기서 5,000원에 샀으면 27,000원까지 무려 5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인 자리예요. 그러면 요 위를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들은 여길 보거든요. 와, 급등 간다, 신난다. 그런 느낌이 들게끔 제가 해드려 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딱 이렇게. 자, 여러분이 되게 차트 자주 보는 그 자리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니까 맞아, 내가 사는 자리네? 그런 느낌 딱 들죠? 급등 가가지고 와 신나고서 와 간다 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심지어 더 가지 않겠어? 한 2배는 더 가지 않겠어? 2배 왔으니까 2배 더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트를 보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어디부터 올라왔을까? 어디서 샀으면 제일 좋았을까? 정답은 어딜까? 그걸 먼저 찾아봐. 찾아봤더니 여기인 것 같아. 딱 봤을 때. 제일 싸. 자,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만 공부하면 돼, 여기만.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사야 되는 자리인 거잖아요. 사서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그걸 지켜보려면 여기를 뒤져봐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특징들을 보자고요. 요 안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 어디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느냐? 확대를 해서 봤더니, 사실 시작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아니면 여기죠. 잘 보시면 이평선 방향들이 위에요. 그러면서 모였거든요. 지금 요 자리 방금 전에 봤었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비교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쪽에다 에코바이오를 띄워놓고 여기다가 넷마블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요렇게 또 완성을 해놓고서 보니까 그래도 또 느낌이 안 드는데 라고 하실 수 있으니 요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렇게 지금 자리 여기다. 요렇게 놔놓고 기억자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하는데 뭐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림 보고 똑같은 그림에서 매수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넷마블이 가장 비슷한 자리 어디예요? 똑같이 생겼죠, 지금 여기랑. 그렇지 않아요? 내리다가 한 번 튄 거. 여기 한 번 튀었지, 여기 한 번 튀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있고, 자, 정확하게 계산해 드릴게. 폭락했지.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됐죠? 하나, 둘, 셋, 4번째 튀었네. 뭐, 그 정도야 뭐, 하나 정도의 차이니까.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것도 완전히. 뭐, 심지어 등락폭도 비슷해. 이 정도 올라간 거. 등락폭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은 전 내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파동의 크기가 대충 한 요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오버슈팅이지. 이렇게 많이 갔는데? 얘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움직이는 파동의 크기만큼 갔잖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두 배 따블 막 간다? 그런 정보도 가끔 나오지. 가끔 1년에 한두 개. 일반적으로는 눌린다. 눌릴 때, 아, 여기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거 또 먹지. 그럼 또 팔아먹어. 또 내려와. 또 팔아먹어. 그러다가 밀려. 그럼 여기서 자르고 손절하고 기다려. 다시 올라와 또 해. 또 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안에서만 해도 10% 20%씩 수익을 계속 내다가 그러다가 5배 가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하기 시작하면. 얘는 아직 출발 단계가 아니에요. 넷마블이 뭐 방탄소년단 뜯어먹고 산 회사도 아니고 방탄소년단 때문에 수혜를 일부 볼 수는 있지. 근데 뭐 방탄소년단 없으면 못 먹고 삽니까? 이거 뭐 지금 이 회사의 문제는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잡혀야 돼요. 이게 지금 20%씩 벌고 있었던 것이 9%대로 줄었다. 마치 SK텔레콤을 보는 것 같은. 아무리 우량주면 뭐예요? 지금 돈은 많이 버는 건 뭐 그건 알겠어. 근데 돈 버는 게 점점 줄거든. 이게 단순하게 와 빨간색이다 앞으로도 돈 잘 버네 이게 아니라 이 주식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왜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이상하네 니네 이제 그 점점 말라가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NC소프트가 있어요. NC소프트를 한번 보면 NC소프트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어요. 2009년 그래 월봉을 한번 볼게요. 큰 그림에서 한번 봅시다. 요때거든요. 요때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가요. 2013, 2011년, 2012년, 2013년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죠. 최고점 찍었었던 게 2011년입니다. 자, 2011년 여기에요. 그때 당시에는 영업이익률이 44%입니다. 와, 어마무시하죠. 뭐 돈을 막 그냥 쓸어 담은 거예요. 매출의 절반이 영업이익이라는 겁니다.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2011년,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들어가면서 줄어들었는데 그게 급격하게 줄어들더라. 44, 33, 22, 20 줄어들죠. 그래서 2012년까지 폭락하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니까 폭락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변곡점이 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2012년입니다. 2012년에 최저점을 찍어요. 그리고 올라가죠. 27%, 33%. 물론 여기서는 또 횡보를 해. 코로나 환자 수 늘었다 줄었다는 거랑 비슷하죠. 33%, 35% 이렇게 바뀝니다. 점점 올라가요. 자, 2012년. 그럼 이게 지금 정답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2012년이 영업이익률이 최저였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이 차트에서도 정답을 또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디가 최저점입니까? 여기가 최저점이잖아요. 거기가 2012년이야. 영업이익률이 변곡을 찍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중간에 한번 주춤하죠. 여기 왜 그랬을까? 여기서 다시 한번 주춤하잖아요. 2015년에. 영업이익률이 한번 주춤하니까 살짝 눌렸다가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상승해.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요거는 계산을 해봐야겠죠. 몇 퍼센트가 되나. 더 늘고 있네, 그쵸? 매출 자체도 늘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늘고 있다. 그래서 주가 폭등하고 있다. 그거는 맞는데 영업이익률이 밀리기 시작하면 같이 밀려요. 큰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업황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 나아질 거다. 이게 주된 관점입니다. 이 얘기에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삼성전자 흐름은 어때요? 방금 설명한 거대로 봤을 때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매출액, 영업이익, EPS, BPS, 뭐 PER, PBR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뭐 부채율도 안 볼게. 그냥 ROE도 안 보고 영업이익률만 보자는 겁니다. 영업이익률만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이게 뭐 이때 당시에는 영업이익률이 낮았어도 어쨌든 돈은 막 계속 많이 벌고 있는 회사 9%, 5%까지 줄어들어요. 자, 2008년 5%까지 줄어들었었습니다. 완전 그냥 뭐 이게 구멍가게라고 하기에는 4조씩 벌고 있는 회사긴 하지만 너무 조금 이제 벌었죠. 영업이익률이 완전히 말라붙었어요. 자, 2008년입니다. 그게 2008년이 여기에요. 얘를 보고 얘를 보니까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맞죠? 차트상 최저점을 찍었었던 자리가 2008년입니다. 여기에요. 2008년 말 기말 딱 끝날 때쯤 해가지고 최저점 찍고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회사 이제부터 괜찮아. 8%, 10%, 9%, 14%, 16%,
5%밖에 못 벌던 회사가 24%의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쓸어 남아요. 5배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주가가 같이 폭등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먼저 종목을 찾는다. 그러니까 장기 한 5년, 10년간, 그리고 앞으로의 5년과 10년을 봤을 때 이 회사가 진짜 성장을 할 거냐? 정확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게임 회사? 게임 회사가 뭐 다양한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제작을 해. 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뭐 유명한 게임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 뭐 그렇다면 좀 힘들 수가 있겠죠. 뭐 아니면 뭐 자전거 회사. 뭐 자전거를 팔면은 뭐 전기 자전거 팔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영업이익률이 막 폭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30년 후에 자전거 회사가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배경이 됩니까? 없죠. 자전거 회사는 줄어들잖아요. 점점 이제 모터화되니까. 물론 뭐 전기 자전거도 있어요. 하지만 월봉으로 보시면 주가 그냥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게 상품들이 그 프로덕트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캐시카우로 그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그 프로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프로덕이 계속 혁신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이슨 같은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혁신적인 아이템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일 상품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라서 그 상품이 그 성장 자체가 조금 벽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초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겁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종목 선정하실 때 5년, 10년 뒤를 바라보고 이제 현재 2020년이고요. 2020년이고 2040년이 됐을 때 얘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정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비슷할 것 같다. 셋 중에 하나잖아요. 내려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셋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 이거는 초장기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까지 저렇게 될 수는 있는데 내 생각에는 한 1년, 2년 정도까지는 힘들 수 있어. 근데 한 3년 정도 후부터는 상승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관종을 넣어놓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한 건 뭐예요? 중장기는 불가능하다. 최장기는 가능하다. 단기도 가능하다. 요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기로 중기로 내려가니까 완전 단기로만 해야 될 거잖아요. 여기서 이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것도 잘 보시면 여기에서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로 가능하고 최장기로 가능한 종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은 막 엄청 막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그렇게 뭐 많이 가겠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단기로 괜찮고 중장기로 괜찮으나 초장기로는 거래하면 안 되겠다. 이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물려주고 싶은 종목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초장기로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 한번 누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세뱃돈을 모아가지고 수십만 원이 됐는데 이 돈을 주식을 사가지고 애들에게 증여하고 싶다. 그 주식 증여가 2천인가 3천까지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없어요. 그 이제 몇십만 원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 통장 만들어주는 건 나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이냐. 애들이 나중에 대학교 갈 때쯤 열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20년 뒤, 당장 뭐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20년 뒤는 어떻게 될까? 그럼 뭐 그냥 덮어놓고 삼성전자 사세요. 또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까지는 알겠어. 근데 반도체, 가전, IM 뭐 이쪽이 뭐 다 동시다발적으로 동반 성장할 것이냐? 그거는 이번이야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하지만 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확신은 아직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1%가 내리고 있죠.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가 흐름은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 이 앞에서 이미 주가가 올라줬었던 거다.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흐름은 다음 분기 혹은 내년 것의 흐름이 미리 반영되기 시작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다음 분기 올라갈지 내려갈지 내년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예, 그래서 이거를 해칭을 하려면 내가 이제 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 업종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공부를 한다든가, 뭐 재무제표를 다 일일이 좀 뜯어보고, 또 뭐 현금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또 뭐 세미나 같은 데도 나가서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증권사 리포트도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년 흐름이나 뭐 다음 분기나 이런 걸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정도의 예측을 해놓고 기술적 분석을 해서 현재 지금 기술적으로 보니까 차트가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단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 밑으로 가고 있다는 거니까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올라갈 때 거기서 다시 매수하고 이런 식의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실 때 좀 세 개로 좀 나눠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 평생 가져가도 좋을까?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장기로 뭐 한 1년에서 3년 요 정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3개월 그리고 한 일주일 각각의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거래해야 될 것인가를 고려를 같이 해보시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종목별로 이 종목은 정말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도 가끔 제가 요거 잠깐 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3시간 가져가면 돼. 3시간 그냥 딱 3시간 가져가는 종목은 3시간 안에 상패되는 종목은 없어요. 지금 1시잖아요. 그럼 뭐 4시에 상패가 될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왜냐면 뭐 갑작스럽게 뭐 횡령이 나와가지고 알고 봤더니 대여금이 있었고 막 이번 감사 때 뭐 거절 나올 게 뭐 확정적이라서 뭐 이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 내년 감사 보고서까지 그냥 그 상태가 쭉 이어가다가 그냥 그대로 상패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비중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당장 거래를 해서 짧게 거래하는 종목은 그렇게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다. 이제 좀 꼼꼼하게 보시는 종목들은 좀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간다든가,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 한번 사놓고 좀 오랫동안 잘 못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종목 분석을 좀 꼼꼼하게 하시면 좋겠다. 밤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간은 1시간 넘었는데 종목만 잠깐 몇 개만 좀 보고서 끝낼게요. 유니크는 7,700원 넘어가면 수소가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수소가 내일인가요? EU 수소 활성화 방안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의 매수 흐름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물론 기관 외인의 수급이 막 적극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매집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유력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7,700원을 지금 넘었고 다시 7,700원에서 안착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양봉 뜨면 매수를 하고 7,700원 혹은 21선 정도의 스탑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긴데 죄송해요. 11선 정도? 한 7,400원 정도 스탑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T 서브마린 차트 똑같이 생겼죠? 나 얘가 왜 이슈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뭐 해저 터널, 해저 케이블을 깔 일이 있나? 아니면 뭐 남북 경협이 있나? 아니면 뭐 지진 관련인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가 자꾸 샀어요. 이것도 4,100원 정도만 유지가 되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 잡는다고 4,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트들이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비슷하죠. 미코는 신고가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렇게 봐야겠죠. 지금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요렇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 주면 한번 이제 안착하는 흐름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거 예상 흐름은 이렇습니다. 지금 요렇게 예상이 돼요. 요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비슷한 그림을 요걸 보고 복습하면서 미콘 요렇게 갈라나? 비슷하게 그림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닉스 한번 볼까? 위닉스는 지난번에 여기서 박스 그리면서 요 안에서 거래하면 좋겠다 했었던 종목이죠.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전고점 여기, 전저점 여기. 지금 요 정도 안에서 지금 박스가 그려지고 있어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요 안에서 또 계속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계속 지속 발송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2,200원 정도 넘어가야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19,0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줄이거나 팔거나 했다가 박스로 다시 재진입하면 매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스토리는 뭐 8,700원이죠. 간혹가다 그냥 가격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 가격에서 벗어나는 걸 찾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컨텐츠 회사이기 때문에 요새 뭐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하신 분들, 응? 그리고 뭐 넷플릭스 결제하신 분들, 그리고 뭐 집에서 웨이브 결제하신 분들, 특히 옛날에 이제 푹이랑 옥수수랑 푹 아시죠? 그 실시간 방송 보는 거 그거랑 옥수수랑 합병하면서 저기 웨이브가 생겼잖아요. 국내에서도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컨텐츠 회사를 그렇게 통폐합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팔 수 있는 판로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또 언택트 때문에 집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극장에서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단기로 끝날 일이 아니라 좀 더 장기화된다고 하면 극장 개봉작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점점점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봉하고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로 그냥 독점 개봉하는 영화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인디 영화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독립 영화 뭐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어쨌든 A스토리는 컨텐츠 회사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판로가 굉장히 많다. 7,200원을 잘 안 깹니다. 거래량 없이 밀린 적 한 번 있는데 7,200원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다? 7,200원 깨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 돼요. 만약에 매수 관점이라고 하면 10,000원 넘어갔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10,000원 넘어가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신고가로 그냥 가버릴 거니까. 일단 거래를 좀 보편적으로 거래를 하는 라인을 잡겠다 그러면 8,700원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가지고 한번 어제 드린 종목들도 있으니까 거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뭐 거래를 지금 해가지고 뭐 1억 1,000불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하는 느낌으로 한 10만원 정도만 사고 팔고 좀 연습을 해보시고 사람에 따라 또 좀 다르겠죠. 여튼 1시 15분이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도 동일하게 점심시간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2시 반에 또 뵐게요. 거래 잘 하시고 오후에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